자, 환경부와 함께하는 녹색금융이 모임 세 번째 시간 돌아왔는데요. 오늘도 세 분의 초대 손님이 나와 계시죠. 연예계 대표 브레인 신하영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플렉스. 개그의 대표 저축 왕이죠. 김지민 씨. 반갑습니다. 요즘 이렇게 하죠. 아, 맞다. 맞아. 자, 그리고 환경부 녹색금융정책의 핵심 브레인.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금병욱 사무관입니다. 이렇게? 왜 이거? 이렇게? 이렇게? 옛날 거. 이렇게? 어떠셨어요? 지난 두 번 공부해보니까. 일단 녹색 금융 그리고 K 텍소노미, 그러니까 기준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서 투자 정보를 볼 때 좀 명확한 나만의 기준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저는. 기업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냥 잘 나가는 기업이 아니라 녹색 경제 활동에 얼마나 아하. 신경을 쓰는 기업인지 확인하게 그렇죠. 되고 아 근데 저는 또 지난 시간 마지막에 다음 시간에 알려준다는 그거에 꽂혀가지고 기억하셨구나. 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도대체 그 녹색 금융 투자할 때 리스크가 뭘까? 뭔가 찜찜해야 되거든요. 찝찝해요. 약간 네. 덜 닦은 기분이에요. 그렇죠.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그래서 오늘 녹색 금융이란 녀석을 공부할 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 바로 그린 워싱입니다. 그린 워시요? 워싱? 워싱. 금융에서 워싱이면은 머니 런더링. 돈 세탁. 작은 세탁.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요. 역시 금융 금수저시네요. 돈 세탁이 뭐예요? 돈 세탁. 그죠? 돈 세탁. 출처가 더러운 돈을 싹 세탁해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을. 그렇죠. 그래서 그린워싱도 사실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확히 말하자면 녹색의 그린과 세탁한다 의미의 워싱, 예, 합성어가 그린 워싱인데요.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하다고 이제 홍보를 하거나 과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무늬만 친환경인 것이죠. 그래서 녹색 금융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린 워싱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K 텍소노미라고 이제 귀에 이제 입이 막히게끔. 그렇죠. 까먹을 수가 없어 이제. 그 K 텍소노미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린 워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방지를 위해서 분류 체계까지 만든 거 보면은 그린워싱을 하는 사례들이 좀 많은가 봐요. 예, 맞습니다. 많을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명확한 근거 없이 환경성 표시 광고를 한 사례가 어허. 약 3,000건 정도 3,000건? 됐습니다.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환경 보호하는 업체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포괄적 환경성 표현을 어허.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 장난감이라든지 뭐 네. 모욕 제품 이런 데 유해한 물질이 그렇죠. 들어있는지 애들이 막 빨고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제품에서 자세한 설명 없이 뭐 친환경이라든지 무독성 이렇게 표현을 하면 사실 이게 그린워싱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진짜 무독성 친환경이 아니라는 친환경이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유해 물질 저감 친환경 마크를 인증한 땡땡 제품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근거와 범주를 한정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예들이 좀 비전문가들이 보면은 확신을 갖게끔 하는 애매모호한 문구를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 좀 알려주세요. 예. 뭐 순면 100%로 만든 친환경 이불. 그거 수면 100% 아니에요? 순면 100%는 맞을 수 있죠. 네. 예, 근데 이제 순면 100%로 만든 친환경 이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던가 네. 또는 이제 화장품 같은 거에서 뭐 무독성 테스트를 통과한 친환경 제품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나요? 정말 많이 많죠. 들어봤죠. 그런데 이제 뭐 순면 100%와 같이 특정 소재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친환경이다라는 건 좀 별개의 문제인 거죠. 수면이라도 친환경이 아닐 수가 있는. 네, 그 친환경이라고 말하기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화장품 무독성 같은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되는 그런 테스트를 통과한 것인데, 당연한 건데. 예, 그걸 가지고 뭐 친환경 제품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도 사실은 왜곡하는 그린워싱의 한 형태로. 그러니까 너무 내세울 게 없어서 당연한 통과해야 되는 테스트인데 우리 소비자들은 우와 무독성이야? 그렇죠. 네. 이렇게 보게 되는 거. 독 있으면 안 되죠, 원래. 원래는 당연히 안 돼.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독이 있어? 원래는 0%여야 되는데. 예.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제품을 광고할 때 상을 받은 실적이라든지 네.
또 뭐 제품 원료를 테스트한 결과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친환경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 없는 수상 실적이라든지 아. 원료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마치 인증서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시하는 경우도 그린워싱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것도 봐야 되겠네요. 무슨 상인지 봐야 되겠다. 근데 가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화장품인데 포장지가 엄청나. 맞아. 그런 튼튼해. 거를 또 막. 이중 삼격으로 또 싸줘요, 예쁘라고. 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환경 파괴도 좀 심하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환경 파괴를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친환경 기업들의 어떤 제품 개발 의지 역시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러네. 그런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잖아요. 그러면 친환경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굉장히 포장지가 허접해 보인다고. 네. 오히려 종이 친환경이니까. 포장돼 있고. 근데 옆에 보면은 뭐 이렇게 미사유가 많이 돼 있는 건 진짜 뭐 박스나 이런 게 뭐 굉장히 화려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짓게 돼 있죠. 그죠? 근데 또 친환경으로 한 게 그렇게 싸지는 않거든. 손이 안 가는 그쵸? 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을 잘한 기업은 야, 내가 굳이 이거 해야 되냐? 이런 이제 사기가 확 떨어진다고. 그럼 이제 생태계가 안 생기는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환경 상품이나 친환경 마케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저하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소비 활동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녹색 금융 있죠. 네. 여기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와. 그린워싱이니까 이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금이 또 들어가게 되면은 뭣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진짜 들어가야 될 때는 못 들어가고 이쪽으로 이제 흐르게 되니까 굉장히 투자의 리스크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의 환경성 관련 표시와 광고는 저희 환경부 주관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광고에 대한 위반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친환경 마크입니다. 근데 너무 많아, 정말. 맞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일단 초록색이 들어가 있고, 그쵸, 뭔가 예. 동그랗고, 뭔가 이렇게 나뭇잎 같은 거 하나 있고, 에코 써져 있고. 에코 써져 있고. 네. 근데 이게 어떤 기준에 적합해서 받은 건지 모르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여기에 다양한 마크가 있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다 마크 아니에요? 친환경 인증 마크 아닌가요? 친환경 저 제일 위에 있는 건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뭐 채소 살 때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무지에서. 그래도 꼼꼼하게 보시네요. 어머, 저 되게 잘 살아요, 꼼꼼하게. 나를 어떻게 모르는 거야? 정말. 이 프로에 나 왜 불렀겠어요? 하고 많은 개그우먼 중에. 아, 그러네. 친환경 개그맨이에요. 그래요. 친환경이 그럼 친환경 아주 적합한 개그맨이에요. 그린워싱 아니에요.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마크는 환경 표지 인증 제품으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했다. 아하. 그 말인 즉 환경의 오염을 덜 시킨다. 그렇죠.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환경성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이비 라벨? 저게 근데 저는 가장 좀 신뢰가 가는 마크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애기한테 쓸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저 무독성이 베이비 강화된 거 라벨이라고 돼 아닐까요?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런 마크는 정부가 인정한 마크가 아니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럼 누가 인정? 가장 신뢰한다며. 아니 제가 뭐 아무래도 가장 사실 신뢰하는 마크인데 유의해야 되니까. 지금 충격인 게 사실 제 출산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준비를 막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저 라벨만 보면은 믿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보통 네. 여성분들이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베이비라 써져 있으면 무조건 그냥 사고 보고. 네. 근데 이제 저런 마크는 기업에서 붙인 마크로 이런 마크들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죠. 이런 베이비. 그래서 이제 이런 마크들을 이제 환경부에서 적발하고 이제 규제를 좀 하고 있는 발해야 거예요. 되는 거군요, 이게. 네. 어머, 나 몰랐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크는 굿 리사이클드라고 돼 있는데 이건 재활용 된다. 네, 재활용 가능 자원을 이용한 제품만 붙일 수 있는 우수 재활용 인증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마크는 와 일단- 대놓고 환경부다. 이거는 누가 도용 못하겠다. 아, 네. 대놓고 환경보다. 그래서 이제 환경 기술 성능을 확인한 제품에만 붙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마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크는 녹색 기술을 활용해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한 제품의 인증을 주는 녹색 기술 제품 인증입니다. 이건 어디서 인증해 주는 거죠? 이것도 정부에서 인증해 주고.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6번째 마크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이것도? 자의적인 마크입니다. 다 근데 다 하여튼 거의 다 100% 에코가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리고 다 에코가 써져 있네 하필. 그래서 정부의 인증을 받은 게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아하. 제품을 선택하면 그린워싱 피해를 좀 줄일 수 있겠죠.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일일이. 그 마크를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죠. 미쳤나 봐. 미쳤나 봐. 어떻게 알아? 일단 그 환경부라고 딱 적혀 있는 거면 아니 여기 리사이클 요런 건 안 적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이걸 누가 다 외우고 다녀요. 진짜 에코 안 좋은 거야, 에코. 에코 일단. 그러니까 좀 확신에 찬 문구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무관님 같은 분들이 뭐 한 수천 명, 수만 명 되면 저거 다 적발할 수 있을 텐데 네. 사실 굉장히 일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 소비자들이 해줘야 된다. 이거 그린워싱이야. 이렇게 항의도 하고 또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이 그린워싱에 대한 피해가 조금씩이라도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문제는 그린워싱 피해가 단순히 제품 선택뿐만 아니라 녹색 금융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건 돈에 이제 또 연관된 바로 거라. 그럴 때 저희가 공부했던 K-텍스노미를 활용하시면 와, 잊을만 하면 나와. 이게 뭐 3분에 한 번 꼴로 K-텍스노미 얘기해라 뭐 이런 지령을 받으셨나요? 네. K-텍스노미를 텍소노미. K-텍스노미에는 K-텍스노미와 K-텍스노미 기준을 K-텍스노미라고 꿈에서도 나오겠다, 꿈에 나올 진짜. 예. 아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녹색 금융을 한다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진정한 녹색 경제 활동에 자금이 투입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잖아요. 확인이 돼야죠. 예, 그럴 때 이제 녹색 분류 체계를 활용하시면 그 그린워싱이 아닌지를 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새로운 용어 팁을 드리는데 ESG 경영을 잘하는 회사를 고르자. ESG? 저는 ESG 경영은 사실 많이 들어봤어요. 김희 씨 모르나 봐요?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기업의 경영에서 어떤 지속 가능성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3가지 핵심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 구조, ESG를 고려하여 경영하는 것을 ESG 경영이라고 합니다. 이게 처음 나온 데가 어디냐면 유엔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투자할 때는 뭘 보죠, 아영 씨? 투자 때는 재무제표 같은 거.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익이 얼마지, 이 회사 매출이 늘고 있나 그런 걸 주로 보아 왔는데 그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유엔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잘 이렇게 고려했는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경영을 하는가 그리고 경영자와 근로자들은 책임 있게 일을 균형 잡히게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비재무적 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유엔이 촉구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ESG 경영이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재무만 볼 게 아니라 환경도 봐야 되고 부패 그렇죠. 없이 깨끗한 뭐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를 잘 봐야 되겠네요. 우리. 그렇죠. 국내에서도 뭐 다양하게 지금 ESG 경영에 힘쓰고 있죠, 기업들이. 그럼요. 친환경 경영 목표를 세우고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높인다든지 또는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이라든지 포장재 부피 같은 걸 줄여가지고 사용한다든지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ESG 경영 형태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두 분 R200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창 많이 듣던 네. 정확하게 풀네임을 하면 네. Renewable Energy 100%라는 뜻이에요. 재생에너지. 그래서 재생에너지 100%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주요한 회사들, 예를 들면 애플, 벤츠, BMW 뭐 이런 회사들이 대체로 2050년까지는 우리 회사에 납품을 하려면 얘네들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만든 부품을 납품해라. 이렇게 납품업체들한테 강제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R200을 선언한 회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돼요, 한국은? 글로벌 기업은 약 350곳에 달하고 있고요. 또 한국의 경우에도 10여 개의 기업들이 R200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근데 이렇게 큰 기업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첨언하자면 또 나오나요, 혹시? K-텍소노미. K-텍스노미에 해당하는 잊을만 하면 나온다. 지령이
어딘가 오고 있어. 랩인 줄. K 텍소노미에 네. 해당하는 녹색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들 역시 ESG 경영을 아주 잘하고 있는 네. 기업들이라고 동시에 할 수 하고 있습니다.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제대로 투자를 하려면은 RE 100 그리고 ESG 경영 그리고 다 같이 우리 합창 한번 할까요? K 텍소노미. 다 같이 외쳐봐요. K 텍소노미. 이렇게 세 개만 기억하면은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마크도 잘 봐야 되고. 볼 게 너무 많네요.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SG 경영 관련된 정보. 네. 기업의 개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좋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환경과 관련된 네. 내용을 좀 살펴보시려면 환경 책임 투자 종합 플랫폼에 네. 들어가시면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 책임 투자 정책을 네. 한눈에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ESG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잘하고 투자를 하면 리스크를 확실히 줄일 수는 있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저희가 환경부 덕분에 좋은 이제 기획에 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많이 배워가는데 혹시 우리 사무관님은 환경부 대표에서 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3회에 걸쳐서 녹색금융 네. 전반에 대해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소개한 정책은 환경부의 수많은 일들 중에 아주 네. 작은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저희 환경부는 지금도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도 저희 환경부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 더 좋은 정책으로 보답할 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프로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뭐 해주시자면요.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정해진 미래라도 라는 말도 함께 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환경은 그냥 두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게 정해진 미래죠. 그러면 사실 인류는 굉장히 현명한 집단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훼손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관리하면서 우리들의 후손들이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잘 살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정부 차원에서 또 민간 차원에서 힘있게 추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정해진 미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여기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또 다른 정해진 미래거든요. 그걸 잘 파악하고 투자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큰 부가 선물되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프로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진짜 큰 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딱 3회만 잘 봐도 네. 어느 정도 얻어가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환경부와의 프로젝트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세 분 고생하셨고요. 함께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